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이 붕괴되고 2,389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2.5%가량 내린 866선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미국 선물 시장도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매물이 출회된 건데요. 또 장중에 전해진 니콜라 CEO의 사임 소식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160원 선마저 내주면서 1,158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는 우리의 펀더멘털이 강해서라기보다 달러 약세 지속과 중국 위안화 강세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하락도 외국인의 수급을 끌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이 큰 폭의 조정으로 마감한 이후 간밤에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계속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에는 2에서 5%가량 급락하다가 막판에 그나마 낙폭 줄여냈는데요. 시장은 온갖 악재가 가득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다시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 우려와 함께 미 정부와 의회의 추가 재정 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또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금 세탁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럽 시장의 금융주들이 대거 폭락한 데 이어서 다우지수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니콜라 CEO의 사임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연일 하락세 걷고 있는 뉴욕 증시는 9월 들어 4에서 8%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유와 금 등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유행에 4% 넘게 하락하면서 재차 4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악의 경우 하루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시 셧다운 가능성을 내비쳤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비아가 원유 수출항을 재개한다는 소식도 유가에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한편 금값은 달러 강세에 하락하면서 장중에 1,900선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네, 틱톡들이 다시 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이 지분 비중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 IPO 이전 틱톡의 나머지 지분 80%를 소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라클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틱톡 딜을 승인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자들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분 소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합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3.19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0.5%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 농산물 가격입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뛴 건데요. 이에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이어서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8%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800포인트 넘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낙폭 줄여내면서 27,14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S&P 500도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281포인트로 어제 거래에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도 장중에는 2에서 3%가량으로 낙폭을 키웠었는데 막판에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0.1%가량 약보합권에서 장 마칠 수 있었습니다. 1,77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 흐름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1,30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는 1,27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도 어제 이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2.2%가량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2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 흐름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 글로벌 토큰이 지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109%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32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미세고는 0.3%의 강세로 3,1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들 같이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가 1.4% 강세입니다. 26만 1,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에메랄드 7.5%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0.4%가량의 강세,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0.4% 빨간불 켜면서 52,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 우려가 있었고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은행주들의 불안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낙폭을 꽤 많이 키웠던 거에 비하면은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낙폭 꽤 많이 줄여내기도 했는데요.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이 유럽의 재봉쇄의 우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우려감들,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지수 좀 큰 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이 전장보다 1.84% 하락한 27,147.70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16% 하락한 3,281.06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3% 하락한 1,778.80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의 봉쇄 강화 움직임과 주요 은행의 불법 자금 거래 논란, 그리고 틱톡 매각 관련 소식 및 미국 신규 부양책 향배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전국에 걸쳐서 2주가량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불안감을 부추겼고요. 여기에다가 주요 은행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점도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연합회가 미국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의 의심 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2조 달러 가량의 대규모 불법 의심 거래를 장기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국의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JP모건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고 시티그룹도 2.1%가량 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인식도 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지난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별세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후임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자 후보를 이 5명으로 추렸다면서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 임명은 11월 대선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후임자 임명을 두고 양측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부양책 합의는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미국과 중국 관계에 관해서는 이 엇갈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지난 주말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틱톡 관련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 등을 담당하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인터뷰에서 오라클 등 미국 측이 틱톡 글로벌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라면서 바이트댄스가 지배력을 가질 경우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거래를 두고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자사가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오라클과 월마트 측에서는 미국 측이 다수 지분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이트댄스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관들이 보유할 틱톡 글로벌 지분에 대한 양측의 이 해석이 엇갈리는 데 따른 것으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갈등 문제에서 중국 정부를 대변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후시딘 글로벌 타임즈 총편집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거래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은 물론 국가 존엄에도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에서는 또 주말 동안 미국을 겨냥해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업 명단까지 발표하는 것을 두고는 중국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대선 전에 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저널은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두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테슬라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인데요. 이 테슬라가 이번 주 열리는 배터리 데이에서 이 최신 배터리 셀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간으로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새벽 5시 반 정도가 되겠는데 이때 열리는 배터리 데이에서 차세대 배터리 셀을 적어도 1개 정도는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배터리의 생산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 그리고 충전 속도 단축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집도를 70%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집도를 향상시켜야 이 배터리가 더 가벼워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생산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 프리먼트에서 배터리 셀 대량 생산 라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2017년 1월 이후에 자동차와 전력 비축용 배터리를 네바다주 리노의 공장인 기가팩토리에서 일본의 파나소닉과 제휴해서 생산해 왔고 지난 8월 일본 매체 니케이는 파나소닉이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는 이 한국 LG화학과 중국 CATL로부터도 배터리를 조달해 왔습니다. 이 테슬라는 신제품 시범 후에 간혹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나타났었고 이 머스크가 약속했던 기간 내에 완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데이까지는 시장에서는 기대감 아직까지는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사실은 최근 이틀 동안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니콜라, 사실 이 니콜라 영향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니콜라의 이 창업자가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이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다가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의 니콜라의 창업자인 이 트레버 밀턴 회장이 20일 사임을 했는데요. 니콜라는 전일 성명을 통해서 밀턴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과 이사회직에서 물러났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니콜라는 밀턴 회장이 직접 이사회와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제안했다라면서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턴 회장 후임으로는 이사회 멤버인 이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을 맡았던 스티븐 거스키 이사가 맡기로 했다라고 니콜라는 밝혔는데요. 이 밀턴 회장의 사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가 니콜라의 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나온 것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니콜라가 수소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이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이런 이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레포트 나오면서 주가도 그렇고 시장의 우려감, 조사 모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콜라 측에서는 이 힌덴버그 측이 자사 주식을 공매도한 뒤에 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려고 해당 보고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날 힌덴버그 측은 트위터에 밀턴 회장의 사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니콜라는 그동안 제2의 테슬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기업으로 지난 6월 이 스펙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한때 이 회사 주가는 거의 $80 육박까지 나왔지만 전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업종별로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니콜라 가장 크게 좀 주목받고 하락폭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이 CEO인 밀턴이 사임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밀턴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FBI에 체포되었다는 보도로 급락을 했지만 이 JP모건이 밀턴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언급하면서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축소된 낙폭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마이너스 19.33%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GM과 같은 경우도 이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면서 4.7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가 3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차익의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8%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차 상승 전환하면서 1.64% 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폭 자체, 종가 기준의 상승폭 자체는 1.64%로 좀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술주들에 대한 분위기, 니콜라로 인해 촉발된 기술주들에 대한 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본다라면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은 장중에 대해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3.5% 급락하기도 했지만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MS도 1.07% 상승 전환하면서 이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핀센에 보낸 보고서가 유출되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로 이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이 3.09%,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94%, 웰스파고가 4.34% 하락하면서 이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의료법 심의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CNC가 8.41%, 유니버셜 헬스가 8.56%, 그리고 J&J 2.73%, 화이자가 1.67% 하락하면서 이 장을 마감을 했고요.
소매 판매 업종, 그리고 산업재, 여행주 등은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커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캐터필라가 4.63% 하락을 했고요. 부킹닷컴이 4.61%, 라스베가스 샌즈가 5.22%, TJX가 3.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은 반대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69%, 넷플릭스가 3.7%, 줌비디오가 6.78% 상승을 했고요. 틱톡 인수 기대감 나오고 있는 이 오라클, 월마트는 1%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미국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세한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틱톡과 오라클의 합의는 다시금 지금 오리무중이 된 상태입니다. 지분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글로벌 IPO 이전에 틱톡의 지분을 80% 이상을 소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오라클과 미국 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틱톡 딜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아직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존심을 서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운영을 둘러싼 미중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의 합작법인 틱톡 글로벌 신설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지만 세부안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CNBC,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의 영어방송 채널인 CGTN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서 틱톡 글로벌은 이 프리 IPO를 통해서 바이트댄스가 지분 80%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결과적으로 틱톡 글로벌은 바이트댄스가 지분 80%를 보유한 자회사가 돼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 이사회에는 바이트댄스 창업자, 현 바이트댄스 이사, 월마트 최고 경영자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50억 달러의 기부 약속과 관련해서 50억 달러의 교육 기금이란 뉴스는 우리도 처음 듣는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또 이번 거래는 어떠한 알고리즘과 기술 이전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알고리즘과 기술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앱과 소프트웨어의 기초적으로 소스 코드를 검사를 허용하는 건 로컬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이 하나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빼돌린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보안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처럼 보안 강화 구상이 담겼지만 틱톡 글로벌이 중국과 아무 관계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성명은 전반적으로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틱톡 글로벌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된다라면서 중국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틱톡 글로벌은 교육에 5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고 미국 청소년 교육을 위한 매우 큰 규모의 기금을 설립할 것이다라면서 이건 자신이 요구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틱톡 글로벌은 미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인이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서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과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나눠 갖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이미 바이트댄스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 글로벌 지분 과반을 사실상 미국 측이 갖게 된다라고 정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토대로 미국 행정부는 틱톡 글로벌이 사실상 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의 이번 성명대로라면은 전적으로는 미국이 운영하는 회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 중국 정부는 틱톡 거래와 관련해서 명확한 승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오라클의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 관리와 알고리즘 소스 코드 감독 권한을 용인하지 않을
이 가능성도 이 현재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곡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의 신규 곡물 수확을 앞두고서 미국산 대두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 선물 가격이 8월부터 조금 급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의 원인과 또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이 최근 들어서 대두 가격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미국 대두 11월 선물 가격은 전월 대비 14.17%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6.85% 상승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내 대두의 주간 평균 가격 흐름이 가장 비슷했던 시기를 추출해 보면 지난 2012년 3월의 가격 흐름이 가장 유사한데요. 가장 유사했던 요인, 첫 번째로는 기상 요인입니다. 2012년 당시 라니냐 영향으로 남미 지역의 가뭄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가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대두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올해 역시도 라니냐로 인해서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이어져서 이 수확기를 앞둔 작물의 품질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 이 전년 대비해서 대두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2012년 당시 중국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고영양가의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현 시점의 경우에도 미중 무역 1차 합의 이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대두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타이트한 공급입니다. 이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 여건이 수출 강세로 인해서 평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흐름으로 인해서 2012년도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두 가격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엘당 1,100센트까지 상승할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반에 배터리 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테슬라가 과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에도 좀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지켜봐야 될지 또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행사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고 이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전고체 배터리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물질로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류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2배가량 늘어나고 폭발 위험이 없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대항마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삼성종합기술원이 이 기술 개발을 좀 발표하고 테슬라 역시 작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중인 연구개발 업체죠. 이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우선 이번 배터리 대회를 기점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만약 테슬라가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놓을 경우에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각 변동 수준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개발 속도가 좀 늦은 부분도 있고요. 2025년까지 기존 유기 용매 액체 전해질 기반의 이 리튬이온 전지 개념하에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양산에 필요한 막대한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당장
자체 배터리 양산을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판도가 업계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바뀐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테슬라 쪽에 내재를 한다면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죠. LG화학과 삼성 SDI가 우선 지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반면에 이 내재화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관심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웰크론드 한텍 같은 경우가 이 니켈과 리튬에서 정제하고 생산하는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를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언택트 추석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 택배 물량 증가로 택배 관련 업종들의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추석 다가오면서 이 택배에 대한 물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대한통운, 한진, 한솔 로지스틱스가 대표적인 이런 택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업종은 특수를 맞은 상황인데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택배 물동량 성장률은 10%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반기 해외 물류가 락다운을 좀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다시 회복세에 오른 만큼 하반기 업황 역시 긍정적이란 분석도 나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택배 물동량 자체는 계속 증가했는데 성장률은 기저가 높아지면서 점점 낮아지던 추세였습니다. 사실 올해도 8%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CJ 대한통운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상반기 코로나19로 국내 물동량은 증가했는데 해외 부분의 물동량은 락다운으로 주춤하면서 실적이 상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황 전체적으로 하반기는 봉쇄가 다소 풀리고 물동량은 치솟은 만큼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만큼 올 연말까지는 택배 물동량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국내 택배 업체들의 캐파 같은 경우에도 이 CJ 대한통운을 제외하면은 급증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버거운 수준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만큼 어떤 소형 화물이 증가하면서 이 택배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세지만 택배 업체들에게 유리한 단가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도 좀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분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택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CJ 대한통운 6.1%, 한진 같은 경우 5%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 CJ 대한통운과 한진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2%, 또 22%까지 증가하는 추정치를 증권사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대비해서 두 자릿수 20% 가까운 영업이익의 상승률은 나올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봐더라도 우리나라 택배 업체들 1위인 CJ 대한통운, 한진, 한솔 로지스틱스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특히 택배 물량량 증가로 인해서 포장재인 업체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인 상자를 제작하는 원재료로 쓰이는 골판지죠. 이 골판지 생산 1위 업체인 태림 포장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좋아진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또 대형 포장, 또 삼보판지 같은 이 포장재 업체들한테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도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진 고객들의 성향은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택배 업체들한테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단연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매도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약 1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평가를 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리포트를 내놓고도 기관 쪽에서도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우선 뭐 두 가지 맥락이죠. 첫 번째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이 그 수액주주들이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물적 분할 뭐 간단합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은 이 LG화학의 소액주주들한테 이 어떤 이 새롭게 생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고 물적 분할과 갖는 부분이고 물적 분할은 이 부분을 소유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을 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인적 분할 방식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에서 이 LG화학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회사는 LG화학 주가 역시 올라서 주주들의 이익이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적 분할로 충분한 투자금을 마련하면은 기업 가치도 오르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식을 못 갖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또 이제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 유치나 기업 공개를 하면은 배터리 사업은 현재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LG화학의 지분 가치도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공개 이후에 뭐 신주를 대거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 가치도 희석된다는 논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요새 좀 기업들이 물적 분할과 되게 물적 분할이 지금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이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LG화학이 어떤 기업 가치를 명백히 좀 제시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실장에 또 나오기만 한다면 폭발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자를 이해시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G화학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수소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차 그룹주들이 28개월 만에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시총 100조 원을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호평이 잇따르면서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선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2011년 말이죠. 그때 현대차 그룹의 시총이 130조 원을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지금 실적 부진이 나와주면서 시총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연중 저점을 찍었던 3월 중순에는 시총이 45조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시총 규모를 122%가량 키운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역시 말씀하셨던 수소 전기차입니다.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시총 회복을 이끈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소 전기차가 핵심이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정적인 매수 판매 또 전기차 판매까지 판매되면서 이 수소차 모멘텀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도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 어떤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신차가 준비된 곳은 지금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세 곳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내년에 글로벌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19만 대로 올해보다 2배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시총 100조를 돌파하면서 삼성과 SK, LG, 이 현대차 4대 그룹이 모두 시총 100조 시대를 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어떤 그 자동차 업종은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상승세력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입니다. 요즘 들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서울과 전주가 15도, 대구는 13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서울이 25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강릉이 20도 선에 머무는 등 낮에도 선선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전까지 흐린 뒤 개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순환도 원활해 공기 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이 11도, 대전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과 대전 24도, 춘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가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가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제주와 부산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의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